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르노의 알핀 A110 모델입니다. 르노의 전설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스포츠카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한 디비전에 있던 차량을 다시 재해석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다양한 레이스 경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던 차량이고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쪽의 4점식 램프는 과거의 향수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고요. 야간에 헤드램프를 켰을 때를 보여드리면요, 광원이 백색에 가깝고요, 시야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주간 주행등하고 조금 다르게 하향등을 켰을 때에는 사이드에 양쪽 2개만 들어오고요, 상향등을 켜게 되면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4개의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바디라인도 예전에 A110의 향수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do like and subscribe 주니TV.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이 굉장히 간결하고요, 낮고 안정감 있는 차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장은 4718mm, 휠베이스는 2419mm입니다. 전륜에는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앞뒤가 다른데요, 앞쪽은 205, 40, 18, 뒤쪽은 235, 40, 18인치고요. 알루미늄 바디를 갖추고 있고요. 뒤쪽에서 받아보더라도 상당히 낮고 넓은 스탠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중량은 약 1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가벼운 차체에 단단한 바디, 거기다가 강력한 엔진은 충분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을 해봐도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차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로 불리는 포르쉐 911과 서킷에서 맞먹는 듯한 느낌의 성능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몰려있는 스포츠 배기는 그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미드십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캠리스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참고로 알핀은 앞쪽에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 열면 보통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위치한 미드십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에 모두 트렁크가 있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직전 세대 르노 삼성에서 사용했던 카드키 타입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웃사이드 도어에는 스마트키 버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소재를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프랑스 국기도 형상화해 두고 있습니다. 퀼팅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게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로 컬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지금 포칼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킹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알핀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킷 시트는 고정형인데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일상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면적이 큰 부분에는 지금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요, 양쪽에는 가죽을 소재를 선택을 했는데 잘 보시면 퀼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감도 충분하게 잘 살려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알핀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좀 깊게 파여 있어서 의외로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페달류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데 금속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풋레스트 각도는 다분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다운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레버가 살짝 보이는데 잡아당기시면 앞쪽에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쪽에서 수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지금 도어 쪽에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을 보시면 여기에는 카본이고요, 이쪽에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이 테두리도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공조장치는 조금 귀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상의 속도는 지금 300까지 나와 있는데 제원상은 250으로 알고 있고요. 노멀 버전이고요.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가 좀 재미있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약간 평평하죠. 그리고 위쪽하고 아래쪽, 그 다음에 좌우측이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는 원형을 띄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거친 느낌의 알칸타라라든가 스포티한 느낌의 가죽을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형의 패들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르노의 차량들하고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베젤 부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아노 타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등 스위치하고 도어락 건나 그 다음에 자세제어 장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클리오에서 봤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패널은 좀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스포츠카들에서 많이 보였던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윈도우 컨트롤은 가운데에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시동 버튼, 그 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스피드 리밋,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센터 터널도 요 상단에는 지금 카본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이 귀퉁이 부분에는 가죽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치는 바디 컬러하고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가 있고 RP인의 엠블럼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미티드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대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사가 돼서 조금 잘 안 보입니다만 보이시나요? 예, 확인하시면 되고 USB 포트 2개, SD카드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근히 또 공간이 있어서 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 차량은 조수석 수납함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냥 충분히 달리기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트위터죠. 포칼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등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ED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양 옆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발진 가속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언제든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의 반응이 정말 빠릿빠릿한데요. 든든한 브레이크와 함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고요. 지금 추월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비켜주는 것 같아요. 뱅글로로 알핀을 보게 되면 아마 웬만한 차 같으면 좀 차선을 양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르쉐 911도 특정 조건, 특정 구간에서는 이 알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달릴 수가 없는 차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지금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와, RPM이 7000rpm까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미션은 게트락사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반응 속도 그리고 그 기어비 모두 이 알핀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엔진은 르노 메간 RS 버전에 탑재가 되어 있는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고 강한 느낌이 인상적이죠. 근데 알핀에 넘어와서 장착을 하니까 뒤쪽으로 일단 엔진이 이동을 했고요. 엔진은 그 구동축 바로 위에 미드십 형태로 가로 배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게 배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무게 배분은 앞뒤가 44대 56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엔진이 조금 더 뒤로 갔다 그러면 더 코너링에서 박진감 넘치는 느낌이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무게 배분이나 밸런스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셰시 강성, 그 다음에 서스펜션 셋업은 지금 딱 알핀에 맞춤형으로 돼 있는 그런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
스포츠 드라이빙의 진수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셰시 강성이나 밸런스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약간의 와인딩, 코너링 같은 경우를 빠져나가 보면 그 특징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폭이 좁고 살짝 와인딩이 있는 교외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평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경량의 단단한 셰시가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달리기 성능, 그 다음에 역동적인 느낌, 스포티한 느낌 최고입니다. 최고.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도 뒤쪽에 있어요. 엔진 회전하고 배기음이 아주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분 좋은 소리가 계속 뒤쪽에서 웅웅 하고 울리는데 조금 더 저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드십 차량의 대표적인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볍고 탄탄한 셰시는 지금처럼 코너링, 특히 와인딩 구간에서 아주 재미있는 느낌들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보다 가볍고 단단한 셰시가 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차가 바로 르노의 알핀 A11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차는 미드십입니다. 엔진도 뒤쪽에 있고 배기도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서 엔진 회전음과 아주 기분 좋은 배기음이 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주는데요. 그러한 특성들이 지금처럼 좁은 길에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차량이 바로 알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이 셰시 밸런스가 승차감 따위는 잠깐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고요. 사벨트에서 만든 경량의 풀 버켓 시트도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긴 한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고 해상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조금 요런 부분에 민감한데 알핀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정말 그 퓨어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파리 도심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도심의 도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 그 보도블록 같이 우들두들한 곳을 가게 되면 돌덩이 서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서스펜션이 단단하고 지금 시트도 버켓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용 차량으로는 저는 굉장한 매니아가 아니라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 운전의 재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만나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차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앞뒤 모두 WC-본으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백본 형태의 차량들의 특성이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일단 좀 불편합니다. 시트도 버켓 시트고 사벨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프리미에르 에디션이라고 해서 1955대만 만든 그런 차량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참고로 1955년은 알핀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했던 출범을 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출범 시기를 기념하면서 1955대만 만들었고 그 중에 한 대를 제가 굉장히 운 좋게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 후륜 모두 WC-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워낙 차체가 낮고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허리 쪽으로 진동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알핀 A110 정도 타시면서 사실 뭐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은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주행을 하기에 크게 이렇게 거슬리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일반형 모델에 비해서 단조 휠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심에서 그냥 주행을 할 때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때는 나긋나긋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킥다운을 하게 되면 갑자기 차가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브레이크 반응은 그냥 바닥에 꽂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륜의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량의 밸런스, 특히 굉장히 경량이면서 아주 단단한 셰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의 일체감 또는 그 반응 속도라든가 운전자가 느끼는 이 반응이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8인치 스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저속에서는 제가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준 속도 이상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구름을 떠가는 느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편안함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일상에서 이 차를 운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심에서도 멋스럽고 재미있게 이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파리 시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외국인 현지인들도 이 차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시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터널 구간이라서 스포츠 모드로 살짝 한번 바꿔보면은요, 계기판에 변화가 있고, 와우, 뒤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배기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7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8L의 배기량으로 252마력, 토크가 약 32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느끼는 알핀 A110은 이런 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완전히 출중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일단 경량이에요. 알루미늄 바디가 굉장히 셰시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있는 파워트레인이 얹혀지니까 그 시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반응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민감하고 또 직관적이면서 아주 날카로운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악셀 반응은 경쾌하다 못해서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파워트레인이 출중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셰시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톤 정도에서 이 정도의 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7단 듀얼 커치 미션의 반응도 아주 빠릿빠릿하고요. 기어비도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 옵션 그리고 단조 휠도 역시 스포츠 드라이빙에 한몫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굉장히 이 시트 포지션도 낮고 지금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체감하는 이 스포츠성 아니면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속도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고가 낮고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또 안정감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RPN에는 포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약간 클럽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음이 저음 때도 그렇고 중음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풍부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추월 가속력도 상당한 편이고요. 중간중간에 치고 나갈 때 이 느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워트레인이 출중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최대의 스포츠성을 살린 그런 차가 바로 알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모르게 가속 페달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와우, 대단한데요. 그리고 시속 100km는 7단에서 고정이 되고요. 7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2200rpm,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100km당 약 6.1L의 연료가 소모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에는 일반 모드였을 때는 스포츠성을 좀 배가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터보의 압력이 어느 정도나 걸려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조금 작게 보이는데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력이 표시가 순간적인 마력이 표시가 되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의 레이아웃이 바뀌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도가 조금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핀 A110 지금 프리미어르 버전인데요. 이 차량의 재료병은 약 4.5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4.5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4.5초까지 도달하는데 그 느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이 느낌이 이거를 화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 1955대만 생산한 차인데요. 정말 한번 타볼 수 있다는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셰시는 약 96% 정도가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본딩과 리벤만으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실시 강성이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단에서 약 170, 180km 정도까지 속도를 올려보고 있는데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클러스터상의 300km, 그 다음에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는 차가 바로 알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지금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켓 시트 자체도 사벨트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약간 10한 이상 킬로대로 경량입니다. 그래서 경량에 경량을 더한 굉장히 가볍고 단단한 CC를 통해서 스포츠성을 살려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 좀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차를 운전하면서 평정심을 찾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시속 200km 이상도 너무너무 가볍게 달려갑니다. 프랑스가 전반적으로 고속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길도 반듯하지만 아스팔트의 노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량들이 고속으로 쭉쭉쭉쭉 같이 달려주니까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이네들의 교통 문화,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5만 유로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로 환산하면 7천만 원대 후반에서 약 8천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1955대를 생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정도, 열흘이 안 되는 시간 만에 계약이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완판된 차량이죠. 르노 시승센터에서도 많은 대수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운 좋게 이 차량을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 감성을 좀 같이 느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벼운 CC의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와인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포르쉐 911이라든가 카이맨이라든가 아니 박스터 이런 차량들하고 견주더라도 충분히 그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한번 해볼 만한 차량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량이지만 스탑 앤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버튼이 실내에서 설명을 드렸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안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버튼을 눌러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2kg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요. 길게 누르고 있을 때에는 10kg씩 올라가주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알핀 A110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